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봄바람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심쿵하고 설레이는 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맨날 설레이는 달달한 노래를 찾아 듣거나 설레이는 로맨스 영화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파워포인트에도 봄을 담아봤습니다. 게다가 선생님 내지 고양이 만보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만보는 따따의 엄마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달리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 가치의 추구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 가치의 추구가 있겠지만 학문을 탐구하여 진리를 터득하는 그렇죠. 진과 선행을 실천하여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와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도덕적 삶의 실현이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행동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도덕이 무엇인지, 도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도덕이 무엇이냐? 마음 열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도덕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지난번 여러분들이 예습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4반 친구가 그려줬던 건데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썼던 자리, 나의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그려줬어요. 우리 1학년 4반 친구는 도덕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두 가지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친구는 양심, 예의, 올바른 마음, 바른 행동과 배려, 규칙과 선의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친구는 1학년 2반 친구인데요. 봉사와 가치, 사람과 사랑, 배려와 마음과 사회, 그리고 인성,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려주었습니다. 도덕하면 떠오르는 것 1학년 2반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배려, 양심, 양보와 사랑, 인내와 욕구, 사회, 자유, 봉사, 가치와 같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아주 자유롭게 떠올려서 그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맵을 그린 친구가 있어요. 도덕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사람다운 삶,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네요. 법이나 예절, 그리고 행동과 양심, 예의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마인드맵과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죠. 여러분이 찾은 공통점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다, 옳다, 해야 한다 라고 배웠던 많은 가치와 덕목들을 친구들이 그려주었죠. 타인을 도와주는 모습이나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 또 사랑과 양심이나 배려와 존중 등의 가치들을 우리가 더 도덕하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도덕이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작품들을 보니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배려와 존중, 양심을 지키는 것,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도덕의 역할이란 것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힘이 바로 도덕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것으로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고,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규범을 우리가 도덕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자리 잡았다는 그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미 그대로를 보면 어질 양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어진 마음, 착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흔히 양심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되거든요. 한번 볼래요?
당신의 양심 어딘가 떨어뜨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양심 없는 행동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양심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란 얘기인데,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아니요, 전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이렇게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어딘가를 콕콕 찌르면서 옳지 못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린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라는 말을 하죠. 자, 두 번째, 외면에 자리 잡은 규범에 대해서 볼까요? 자, 규범은 법, 규, 법, 범 해서, 규범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즉,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범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법과 도덕과 예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거든요. 그럼 도덕과 법과 예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볼까요? 자, 법과 도덕부터 같이 봅시다. 자, 법과 도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성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철컹철컹 법의 강제와 구속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도덕은 자율적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대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도덕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또 예절이었죠. 자, 도덕과 예절은 어때요?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예절은 습관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자, 식사 예절이나 공공장소 예절이나 인사법이 다 다른 것처럼 구체적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안고 뽀뽀하는 인사가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은 안고 뽀뽀하고 그런 인사 습관을 가지지는 않죠. 자, 이처럼 예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도덕은 어때요? 예절보다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보편적이라는 말 도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보편적이라는 말에 숨어있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 다시, 나. 자, 나가 뭐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라는 뜻을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렇게 행동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와 같은 인간의 도리는 어때요?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조선시대나 어제나 오늘이나 너나 나나 우리가 모두 옳다고 여겨왔죠.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과 예절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볼까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불리웁니다. 또 예절은 형식화된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도덕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외면에 자리 잡은 규범을 우리는 법과 도덕과 예절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어떤 규범을 위반한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볼게요. 첫 번째 사례를 같이 볼까요? 자, 식당에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아이. 어떤 규범을 위반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식당에서는 떠들거나 뛰지 말아야 한다. 조용히 식사를 해야 한다라는 식사 예절이 있죠? 이 예절을 어겼어요. 그런데 위반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입니다.
식사를 하시는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했죠. 자, 이것은 예절과 도덕의 공통점이에요. 배려를 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은 예절과 도덕의 공통점이었으므로 도덕이라는 규범을 어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합시다. 어두운 밤길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위반했을까요? 그렇죠. 법을 어겼습니다. 뺑소니는 우리가 도주 차량이라고 하는데 도망갔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로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쳐서 망가뜨렸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구하고 또 그 물건을 보상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특정 범죄를 하여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도리인 도덕을 위반했다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도덕이라는 규범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해가 잘 됐나요? 법과 도덕과 예절은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법만이 혹은 예절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 모두 도덕이라는 것을 위반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의 의미를 알고 이 기준에 맞추어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도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판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양심과 그 다음 겉으로 드러나는 규범이라는 것이 있죠. 자, 양심은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는 우리를 마구 찔러주는 재판관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규범은 세 가지가 있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과 도덕. 그래서 법은 안 지키면 철컹철컹. 도덕은 양심을 콕콕 찔러준다. 자율성을 가진다. 그다음 도덕과 예절입니다. 배려와 존중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도덕과 예절이다. 그러나 예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변화하고 도덕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보편적이고 변하기 어려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바른 마음을 표현해 왔다. 자, 도덕은 무엇이냐 이해가 잘 되셨나요? 도덕의 의미를 알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도덕이 왜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하고 나서 집에서 과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선생님도 도덕 내용은 조금 쉽고 또 빠르게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도 파이팅 합시다. 안녕.